대법원 2022년 2월 17일 선고 2019도 4938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섞인 매체를 이미 제출받아 사무실 등지에서 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 피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압수, 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미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섞인 매체를 이미 제출받아 사무실 등지에서 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1에서 7번 범행 짧은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8번 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8번 범행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사무실에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1에서 7번 범행의 영상을 발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1에서 7번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의 출력물과 파일 복사본을 담은 CD는 이미 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하 1에서 7번 범행이라고 한다. 짧은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이하 8번 범행이라고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8번 범행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사무실에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1에서 7번 범행의 영상을 발견한 사안에서 1에서 7번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촬영 기간이 8번 범행 일시와 가깝고 8번 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되어 이미 제출의 동기가 된 8번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인 점. 경찰관은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살펴보고 8번 범행이 아닌 영상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탐색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시 1에서 7번 범행 영상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그 영상이 언제 어디에서 찍은 것인지 쉽게 알아보고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에서 7번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의 출력물과 파일 복사본을 담은 CD는 이미 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1에서 7번 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2월 18일자 2022-3 결정. 사건명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제2장의 제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8조의 2는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제40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 행위자 등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는데 제49조 제1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3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50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며 제50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1조 제1항 위와 같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그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가릴 필요 없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도록 정하고 있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경우와 같이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항고 기각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이상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의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22년 2월 24일 선고 2018도 3821 판결 사건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1. 9.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건설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한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9. 건설산업기본법 2017년 3월 21일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 업자에 의한 부실 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고,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 예정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 예정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 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 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 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당사자들이 수개의 공사에 대하여 하나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가 목적물, 내용이나 시공 방법 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공사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 공사 금액의 판단 기준을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2월 16일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관하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 공사 금액이란 총 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러한 총 공사 금액을 산정할 때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 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 금액을 합산하되 도급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 공사 금액의 판단 기준을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년 2월 24일 선고 2020도 17430 판결 사건명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1.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금전, 물품 등의 제공 행위는 같은 법 제33조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합장 등의 재임 중 기부 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59조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위탁 선거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은 재임 중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위와 같이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정의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한 후 제33조에서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로서 직무상의 행위, 이례적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남욱에서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서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선거법의 규정 방식에 비추어 위탁선거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금전, 물품 등의 제공 행위는 같은 법 제33조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장 등의 재임 중 기부 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59조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2.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이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하여금 재임 중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농업협동조합 이하 농협이라고 한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35조 제5항이 농협의 조합장으로 하여금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 중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부 행위라는 명목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위와 같은 기부 행위가 조합장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조합장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협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며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그 선거 운동 방법은 후보자와 선거인의 직접적인 접촉이 주를 이루게 되며 이에 따라 후보자의 행위가 선거의 당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의 당선인은
지역 농협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지역 농협의 직원을 임면하는 등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1항 지역 농협의 존속,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인의 입장에서 누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는지가 중요하고 조합장 선거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는 자칫 과열, 혼탁으로 빠질 위험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 담보가 보다 높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 바. 조합장으로 하여금 재임 중 일체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탁 선거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3.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위탁단체가 금품을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59조 위반죄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바. 위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바와 같이 위탁단체가 금전, 물품, 이하 금품이라고 한다. 금품을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금품의 제공은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위탁단체가 금품을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대상자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사전 계획, 내부 결재나 사후 보고 등 위탁단체 내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쳤는지, 금품 제공이 위탁단체의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금품 제공 당시 제공의 주체가 위탁단체임을 밝혔는지, 수령자가 금품 제공의 주체를 위탁단체로 인식했는지, 금품의 제공 여부는 물론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 제공 방식 등에 관해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행이 있었는지, 그 밖에 금품 제공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제공된 금품이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따라 집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직무행위의 외관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는 금품 제공의 효과를 위탁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다. 4.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외형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기부행위자를 특정하는 방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기부행위는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금전, 물품, 이하 금품이라고 한다.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 등에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외형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 행위와 기부 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 기부 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인정은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기부 대상자의 범위와 지위 및 선정 경위, 기부 행위에 제공된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기부 행위 시점, 기부 행위와 관련한 기존의 관행, 기부 행위자와 기부 대상자와의 관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